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역대급 어마어마한 차량의 시승기를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로터스 최초의 전기차 SUV 엘레트라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좀 길죠. 로터스 최초의 전기차 SUV. 아마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차 잘 알 분들께서는 로터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알던 로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성격의 성향의 차가 출시가 되었고, 그 차를 제가 지금 일반 도로에서, 서킷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타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차를 타면서 어제 정말 간만에 약간 잠을 못 이루는,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막 떨려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궁금했던 차였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차의 시승기, 이 차의 주행 후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고, 그런 브랜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차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일까 정말 기대를 하면서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로터스 엘레트라 시승기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엘레트라는 말씀드렸다시피 로터스 최초의 전기차이자 SUV 모델입니다. 로터스는 원래 경량 미드십 스포츠카만 만들던 브랜드였었습니다. 예전 로터스를 생각해보면 앨리스, 엑시지 이런 것들 보면 공차 중량이 1000km대도 안 되고 900km대 그런 엄청나게 가벼운 미드십 엔진의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가 갑자기 지금 전기차 SUV를 출시하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중간에 하이브리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순수 스포츠카만 만들던 브랜드가 전기차 SUV로 약간 퀀텀 점프를 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로터스 엘레트라가 어떤 차인지부터 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차를 거의 도로에서 못 보셨을 거고, 인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판매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낯선 차량이고 저도 낯선 차량입니다. 일단 로터스 엘레트라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100% 전기차고요. 배터리는 112kWh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로터스 엘레트라의 크기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길이 전장이 5.1m가 넘고요. 휠베이스는 3.0m가 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SUV예요. 전체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SUV고, 지금 터널로 들어왔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세련됐고요. 기존의 로터스는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돼요. 로터스를 기존에 모르셨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로터스를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로터스 엘레트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로터스도 아마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전에 로터스를 아셨던 분들께서는 로터스 엘레트라에 대해서 긴가민가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로터스 엘레트라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로터스 엘레트라 S가 있고 R이 있습니다. R은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좀 더 고성능, 좀 서킷 주행에는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서킷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퍼포먼스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로터스 S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등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을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로터스의 SUV인데 전기차는 얼마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 등급은 1억 7,900만 원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로터스가 원래 그렇게 비싼 차였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량의 금액은 1억 8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R 등급 있잖아요. 좀 더 높은 등급은 2억 900만 원입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저렴한 차도 결코 아닙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도 큰 게 들어가 있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회 충전 국내 인증 주행 거리는 46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WLTP는 600km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좀 더 그것보다 타이트하다 보니까 463km
3km 인증을 받았고 현재 74% 충전돼 있는데 374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이 계기판 클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배터리 용량이 같아서 그런지 로터스 S와 R의 인증 주행거리는 똑같이 46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스펙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출력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로터스는 원래 스포츠카를 만들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인데요. 이 차량의 출력은 611마력의 토크는 72.4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인데요. 내가 엑셀을 밟으면 뭐 전기차가 여느 전기차가 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정말 아주 부드럽고 아주 유연하게 올려줍니다. 요게 정말 놀라운 게 이 차가 엄청 크잖아요.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은데 공기저항계수에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로터스 엘레트라 디자인의 기조, 디자인의 핵심은 다공성이라고 합니다. 다공성이라 하면 구멍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외관 디자인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면, 측면, 후면부에 공기저항,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이런 파츠들의 설계를 정말로 유연하고 매끄럽게 해놨습니다. 정말 뭐 우리가 슈퍼카라고 말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처럼 이 공기가 유연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정말 곳곳에 그런 장치들을 아주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 0.26CD라는 공기저항 개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 포르쉐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가 0.26CD입니다. 타이칸을 좀 더 길게 만든 차 아실 거예요. 그 차의 공기저항 개수와 이 엄청나게 넙대대하고 높고 커다란 이 피지컬을 자랑하는 이 로터스 엘레트라의 공기저항 개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얼마나 로터스가 공기저항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바탕으로 여기 고속을 내보면은 정말 차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큰데 굉장히 유연하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차 고속주행 안정성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랑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회생제동을 1단계로 해놓고 있는데 이 로터스 엘레트라의 총 회생제동 단계는 4단계입니다. 꺼짐, 오프가 있고요. 1, 2, 3 이렇게 4단계,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1단계가 가장 제 입맛에는 잘 맞아서 1단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리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밑에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약해져요. 지금은 아예 껐습니다. 아예 꺼짐 상태고요. 위에를 누르면 이 플러스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 세기는 계기판에 고스란히 나오게 되고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계기판도 되게 특이한 게 계기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런 계기판이 아니라 정말 얇은 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15.1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기판 클러스터가 작으면 좀 나오는 정보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너무나도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려 29인치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선을 내려서 요 계기판 클러스터를 보지 않더라도요.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웬만한 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찍었는데요. 그 정보 그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몇 미터 앞에 요 톨게이트 있고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해야 되고 뭐 과속방지 카메라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이 엘레트라, 제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엘레트라 익스테리어 컬러가 캘러웨이 그린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린 컬러고요. 인테리어 역시나 그린과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옐로우 포인트도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젠, 이제 회생제동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회생제동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될 정도의 회생제동의 세기는 아닙니다. 가장 강한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더라도요.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 앞차가 거의 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여서 아마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시연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세기면은 네, 속도로 0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요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하는 게 이 패드 시프트가 보통 내연기관에서는 딸깍딸깍,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마이너스 플러스가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패드 시프트가 양쪽에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는데 이걸 또 위아래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인 거예요. 패드 시프트가 왼쪽 위아래,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4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패드 시프트 위를 누르면 이제 회생제동이 세지게 되고 밑에를 누르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른쪽 패드 시프트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엘레트라 S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인디비주얼, 스포츠, 그리고 투어, 레인지, 오프로드 모드까지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하고요. 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랙 주행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트랙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이렇게 1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엘레트라 R 같은 경우 R의 출력은 무려 917마력입니다. 그리고 제로백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은 2.95초예요. 3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3초도 되지 않는 제로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엘레트라 R의 경우는 제로백이 4.5초입니다. 4.5초도 사실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이 차가 22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 22인치 휠 기준으로 공차 중량은 2.6톤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타보잖아요. 그러면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과거의 로터스는 뭐 경량화를 위해서 에어컨도 빼고 라디오도 빼고 뺄 수 있는 건 정말 다 드러내고 막 시트도 엄청 딱딱하고 막 이런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로터스, 지금의 엘레트라는 정말 호사스럽고 호화롭습니다. 제가 뭐 내연기관 차들, 제가 여러 가지 타봤던 차량들과 이 인테리어 퀄리티를 비교해 보자면 벤틀리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레인지로버 정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브랜드긴 하지만 물론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죠. 그래서 뭐 완전한 영국 브랜드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 본투비 브리티시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국 브랜드 하면 에스턴 마틴, 레인지로버, 벤틀리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로터스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대로 또 갖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럭셔리를 또 로터스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의 요 가죽이라든지 특히나 요 도어 트림류, 그리고 요 천장 부분의 알칸타라, 그리고 요 가죽 손잡이도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소재가 상당히 고급스럽다. 요거는 포르쉐랑 비교해봐도 포르쉐의 정말 옵션을, 시트 옵션을 높은 뭐 클럽 레더 이런 거를 넣은 것만큼 그것보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S 등급임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요게 또 실내 탔을 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인데 차가 좀 많이 막힙니다.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터스 엘레트라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서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정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달리던 속도로 바로 세팅이 되고요. 속도를 이렇게 올리면 5km씩 올라가고요. 쭉쭉 누르고 있으면 1km씩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니까 한 80으로 넉넉하게 맞춰 놓도록 하고 로터스 엘레트라에게 운전을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 엘레트라는 출시되기 전에 상당히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이다 센서를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국내에 출시했다라는 것이죠. 라이다 센서? 그게 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뭐 독일 3사라든지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런 모델, 뭐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일단 HD 카메라를 통해서 이 반자율 주행 오토파일럿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보통 다 이 레이더 센서로 에이다스 시스템 반자율 주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터스 엘레트라에는 라이다 센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라이다 센서가 있고 6개의 레이더 센서가 있고요. 7개의 HD 정밀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랑 이런 것만 하더라도 총 32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고도화된 그런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차가 로터스 엘레트라인데,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요 4개의 라이다 센서를 통한 이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거는 뭐 그 기술이 있다라고 한들, 그 장치가 있다라고 한들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도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레벨 뭐 3단계, 4단계 자율주행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터스 엘레트라에는 이 하드웨어만 있고 아직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어디 있냐? 일단 요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에 하나, 그리고 좌우 측면에 하나, 그리고 뒤쪽 천장에 루프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총 4개의 라이다 센서가 이제 관제를 하면서 이제 가능해진다면 레벨 4단계의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로터스 엘레트라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요 앞에 K5가 좀 빠듯하게 끼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다시 이제 활성화를 했고요. 그래서 정전식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잡아서 흔드는 감압식이 아니라 그냥 터치만 하면 연장이 되는 정전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조향,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ADAS 시스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핸들 안 잡으면 요 계기판 클러스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핸들 잡으라고 뜹니다. 터치만 하면 또 연장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메뉴들을 써보니까 한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로터스가 국내 뭐 딜러십을 가지고 판매를 하긴 했었지만 뭐 커다란 딜러십이 로터스를 판매한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로터스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이 잘 되었을까라고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글화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 어떤 브랜드들 보면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번역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2편에서 이 모니터 상세히 기능 설명드리면서 또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터스 엘레트라의 핵심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첩함, 핸들링, 승차감이요. 이 3개가 로터스 엘레트라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승차감 부분 정말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로터스 하면 원래 딱딱하고 허리 아프고 여자친구랑 타면은 여자친구가 뭐 오빠 차 안 타고 내릴 정도로 불편하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로터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지금 이 로터스 엘레트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 뒤 모두 다, 이 4바퀴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진짜 편합니다. 요걸 이제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해보면 어떤 모델과 가장 비슷할까라고 저도 곰곰이 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벤틀리 벤테이가의 느낌과 되게 많이 유사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에어 서스펜션인데 뭐 레인지로버나 롤스로이스처럼 엄청나게 소프트하고 말캉말캉하고, 그 EQS SUV도 그렇거든요.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런 방향성은 아닙니다.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원래 스포티한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다 보니까 좀 에어 서스펜션인데도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벤틀리도 그렇거든요. 벤틀리도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 차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약간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테이가랑 되게 비슷하다. 우루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우루스보다는 좀 더 편하고, 벤테이가랑 좀 비슷하고, 레인지로버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하고요. 전기차로 넘어가서 본다면 EQS SUV보다는 확실히 하체가 좀 탄탄한 느낌입니다. BMW iX보다도 좀 짱짱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전기차로 본다면 이 로터스 엘레트라의 경쟁 모델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금액대, 지금 요 차가 1억 8천이라고 말씀드렸죠. 1억 8천만 원대 요 정도 크기의 전기차 SUV가 현재는 없습니다.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 EQS SUV 마이바흐 EQS 정도 될 텐데, 그 차는 이제 2억 3천 정도 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비싸고, 이제 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 로터스 엘레트라랑은 경쟁 모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포르쉐가 사실 이 로터스랑 가장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르쉐에서도 현재 마칸 EV 말고는 전기차 SUV가 없습니다. 타이칸 EV가 26년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2년간은 로터스 엘레트라가
좀 어깨를 딱 피면서 지금 경쟁 차종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등급을 올려서 뭐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본다면 없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에서 란자도르라는 그런 전기차 약간 크로스오버를 공개하긴 했었는데, 그건 2028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은 거죠. 근데 란자도르는 또 엄청 비싸게 나올 거기 때문에 금액대도 어차피 이 차랑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이엔 EV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쟁 모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X 있잖아요. 모델 X는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하고요. 모델 X랑은 또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소재, 승차감 이런 부분들이 모델 X랑은 또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모델 X 플레드가 있어요. 플레드는 한 1.5억 하죠. 1.5억 하는데 플레드보다도 실내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 여기만 보면 테슬라랑 좀 비슷한데 이런 고급화 부분에서는 엘레트라가 모델 X 플레드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에서는 이 차를 하이퍼 SU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도 없고 딱히 하이퍼 SUV라는 단어를 쓰던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로터스가 아주 이 포지션을 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세단도 아니고 SUV로 딱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오늘 차가 좀 많네요. 일단 고속주행 안정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속도가 워낙 빨리 오르기 때문에 한 120km 이상 속도를 내는 거는 이 엘레트라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요 앞유리는 이중접합 차압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소음이 들려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쪽 천장 부분입니다. 측면과 하부에서는 소음이 거의 안 올라오는데 약간 요쪽에서 소음이 좀 발생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좀 중고속 이상을 주행하더라도 좀 조용한 편이다 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의 드라이브 모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투어 모드입니다. 투어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올리면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의 양쪽 옆구리를 꽉 잡아줍니다. 이 시트는 마사지까지도 되고요. 양쪽 럼퍼 서포트도 이 공기 에어로 볼스터를 통해서 옆구리를 꽉 잡아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높이를 조금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 저항 계수가 좀 더 낮아지겠죠. 좀 더 공기를 유려하게 뒤로 흘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투어 모드에서는 보통 높이였다면 낮은 높이로 에어 서스펜션이 변경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가속력은 근데 엄청 매끄러워요.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 엑셀레이션의 반응, 그리고 브레이크는 앞에가 기본 6피스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611마력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기본 6피스톤이 탑재되어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 컬러도 아마 5개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차량 외장 컬러와 색깔을 맞춰서 지금 그린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요 애플 카플레이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차를 지날 때 승차감은 확실히 좀 하드한 편입니다. 하드하게 다닥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충의 역할도 물론 하지만 엄청나게 소프트하게 받아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하드하게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되려 이런 서스펜션을 또 좋아하는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올라가는 게 진짜 빠르고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약간 높고 뚱뚱한 타이칸을 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 핸들을 살짝만 이렇게 틀어봐도 확실히 왜 이 차의 키워드가 핸들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담력은 지그시 아주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초반부터 담력이 세게 들어오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에 무게가 있고 이 차량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언제든지 2.6톤의 무거운 무게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응답성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중에는 레인지 모드도 있습니다. 레인지 모드는 좀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레인지 모드를 하더라도 이 서스펜션이 낮아집니다. 이건 또 스포츠 모드랑은 다른 이유로 서스펜션이 낮아지는데, 이 서스펜션이 낮아지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을 위해서 또 레인지 모드에서는 이 서스펜션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어 모드나 스포츠 모드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미버킷 스타일로 되어 있지만 앉았을 때는 적당히 폭신한 느낌도 갖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도 멋지지만 이 컬러라든지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사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시트처럼 생겼지만 마사지 시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양쪽 옆구리 쪽에 에어 볼스터를 통해서 꽉 잡아주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로터스 엘레트라에는 캐프라는 영국 오디오 브랜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오디오의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신선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고, 여타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아마 캐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엘레트라 통해서 처음 들어본 브랜드가 이 캐프인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와, 이거 오디오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들어본 오디오 중에 탑 5 안에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디오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 안에서 듣기로는 정말 좋습니다.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프 오디오 들으면은 야,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이 웅장한 느낌, 그리고 당연히 이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뭐 스테이지, 뭐 콘서트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터스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이 포지셔닝을 잘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애매하게 갔었으면 이도저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고급화 전략으로 가버린 거죠. 실제로 타봤을 때 야, 누가 로터스를 1.7억, 1.8억 주고 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내 타보는 순간 그 생각은 조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찡 소리가 나는데, 이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브 에어로 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브레이크처럼도 액티브 에어로 윙이 이렇게 움직여요. 속도에 따라 움직여서, 물론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뭐 P0, P1, P2 이렇게 각도 설정까지도 가능한데, 에어로 브레이크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의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터스가 원래 기존에 잘하던 거,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로터스의 인식과 지리자동차의 뭐 자본력이라든지 뭐 이런 최신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잘 섞여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이 엘레트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자동차가 볼보랑도 이렇게 해가지고, 볼보의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좋은데, 이 엘레트라도 한번 그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정도로 일단 타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터스 엘레트라를 구매하시는 고객들, 그리고 계약한 고객들의 분포를 보면은 포르쉐 타이칸에서 많이 넘어오셨다라고 합니다. 카이엔에서도 많이 넘어오셨다라고 하고요.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봤을 때는 포르쉐에서 넘어오시는 고객층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4S 기준으로 금액이 1.5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1억 5,500만 원부터 이제 기본 4S 모델이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옵션을 좀 넣어야겠죠. 옵션을 뭐 휠도 바꾸고 실내도 바꾸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거의 한 1억 7천 언저리 정도 될 겁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로터스 엘레트라 S 모델과 금액이 겹칩니다. 그래서 타이칸은 또 타이칸만의 매력이 있고, 엘레트라는 또 SUV니까 SUV만의 매력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타이칸을 뭐 최소 2-3년 이상 타시던 분들이 타이칸은 좀 좁은데, 근데 전기차, 스포티한 전기차, 스포츠카의 성능을 가진 전기차는 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엘레트라로 많이 넘어오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타이칸에서 다음 전기차 좀 더 뭐 그레이드를 올리거나 큰 차를 원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이 엘레트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뭐 카이엔을 타시던 분들께서 전기차에 관심이 생기는데
나는 라이프 스타일상 작은 차 타이칸은 좀 짐도 그렇고 좀 적재용량 때문에 뒷좌석에 뭐 애기들도 타야 되고 이래서 타이칸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이 로터스 엘레트라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사시고, 또 테슬라 모델 X 타시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일단 좀 뭐 이 얼리 어답터라는 말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얼리 어답터 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시잖아요. 또 모델 X는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팬시하다, 좀 핫하다 라는 것 때문에 모델 X를 사시는 분 많은데, 약간 이 로터스 엘레트라가 초창기 테슬라의 느낌입니다. 로터스라는 브랜드가 만든 전기차가 최초이기도 하고 도로에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흥미를 많이 느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썬루프 있잖아요. 요 썬루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요게 이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양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햇빛이 그냥 들어오면 다 들어오냐, 썬팅을 진하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 차는 또 고급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이칸도 그렇지만 요게 여기 있는 이 레벨을 통해서 더 농도를 짙게 해서 햇빛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전 S클래스 마이바흐도 그랬고, 뭐 최근에 페라리 프로 3계도 그렇지만 요걸 통해서 요 썬루프의 농도를 더 어둡게 해가지고 햇빛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는 없지만 햇빛을 충분히 차단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트하다 보니까 이런 뭐 유격이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시보드 움직여도 뭐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내에 왔으니까 또 방지턱을 한번 넘어봐야겠죠. 방지턱. 시내에서 넘으니까 또 굉장히 부드럽네. 네, 고속 범프는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내 주행에서의 방지턱을 넘을 때는 또 고속 주행에서의 느낌과는 또 다릅니다. 되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착 이 방지턱을 이렇게 감싸 안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로터스 엘레트라, 저도 정말 기대가 컸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로터스 엘레트라는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최대한 좀 다양하고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리뷰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2열 공간 제가 직접 타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2편 리뷰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매력이 정말로 높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승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